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프트 경마 일부 순서를 맡고 있는 김준호입니다. 11월 14일 토요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이제 그 연말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연말이 다가오면 경마는 늘상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는 서울 주로가 조금 좀 가벼우면서 좀 앞선을 공략했던 마필들의 좀 선전이 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경마가 좀 까다롭다고 평가하는데요. 두 분 위원한테 한번 여쭤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전하야겠죠. 오늘도 변함없이 이기현 위원, 백동일 위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백동일 위원한테 여쭤볼까요?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저녁 때 좀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좀 있어요. 그냥 뭐 얼마나 많은 양이 올지도 모르겠는데 지난주 경마가 좀 약간은 좀 이변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이라 하지만 좀 이변이 좀 일어났었는데 이번 주 편성은 좀 어떻습니까? 네, 오히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편성적인 모습만 봤을 때는 좀 정리가 됐던 경주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주로의 영향 때문에 많은 이변이 발생을 했는데, 자, 이번 주는 전체적인 느낌상 이제 모습들 자체가 편성 곳곳 자체에서 게이트 자체가 좀 꽉꽉 차 있습니다. 마필 출전하는 누수도 상당히 많고, 특별히 누가 더 능력이 뛰어나다라기보다도 편성적인 능력이 있는 마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도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비가 오는 거에 따라서 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모든 모습에서 좀 더 꼼꼼한 체크가 필요한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역시 연말 다가오면 그리고 또 경마라는 것이 좀 매번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이변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백동일 의원이 말씀해 주셨고요. 이기현 의원 네. 어떻습니까? 네, 뭐 주로 파악은 먼저 좀 반드시 뭐 체크를 하실 필요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뭐 지난주에도 이제 언급해 드렸다시피 좀 주로가 좀 가벼운 모습을 좀 보였는데, 자, 이번 주에도 주로 파악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편성을 봤을 때는 글쎄요, 제가 분석하기에는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좀 더 좀 까다로운 경주들이 좀 여러 경주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몇 개 경주들은 인기 마필들의 선전이 좀 보이지만은 다른 경주들, 나머지 경주들은 혼전 경주, 즉 뚜렷하게 능력이 좀 앞서 있는 경주 편성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는 조금 더 까다로운 만큼 좀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한 경마일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매번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월초 경마 그리고 2주차 경마 이런 경마에서 보면 좀 인기마들 능력 상승 있는 인기마들의 선전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월말로 다가오기 때문에 좀 까다롭다고는 하지만 그 옥석만 제대로 갈 수만 있다면 그래도 흥미진진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2번 게이트고요. 지난 경주 대비해서 감량의 조건 좋고 거리 줄었고요. 게이트 유리하고요. 덩치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에서 변화된 걸음을 기대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2번 마 티지타까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객관적인 능력에서 가장 앞서 있는 건 역시 예신 러브입니다. 이번 경주에서도 보여준 능력만 따진다면 단독 선행을 나서는 게 당연시 돼야 될 마필인데, 이번 편성 이제 실전을 치르고 나서 3번 게이트를 부여받았는데 예측에서 선행 강공 내지는 선입에서의 최선 2선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최적 전개라면 충분히 직전 이상의 기대 이상의 걸음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직선주로에 들어갔을 때 걸음이 무뎌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잘 쫓아갔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마필의 좀 근성은 있는 걸로 좀 검증이 됐기 때문에 차분하게 선입권 3선, 4선만 따라가더라도 직선 추임력 자체가 이제 경주를 치르면 칠수록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분하게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이번의 경주라면 승급전이라도 충분히 기대치는 가져볼 만하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9번마 창세입니다. 선두권에 나서면은 자신의 걸음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되겠죠. 그래도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선두권 공략이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9번마 창세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6번마 액톤가이라는 마필. 자, 이 마필이 지금 언급드린 마필들보다는 초반이 좀 빠르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뭐 지난 경주보다 걸음의 신장세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두권과의 너무 격차만 벌어지지 않는다면은 6번마 액톤가야까지는 좀 기대하고 싶은 마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경주 상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그리고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결정 경주로 치러지고요. 총 14대의 마필이 게이트를 좀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뚜렷한 강전 없는 편성 같습니다. 역시 그 하위 등급 편성은 아직까지 능력 검증이 덜 이루어진 마필 간의 접종 구도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이변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백돌림 위원, 이번 경주에서 그나마 그래도 입상권 전력으로 좀 안정적이다 이런 마필은 어떤 마필이 있을까요? 네, 직전 경주에도 좀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소개를 드렸던 마필이죠. 바로 12번마 포에버 퀸입니다. 데뷔전 당시에는 빠른 선두력을 바탕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직전 경주 때 사실상 초반에 약간의 충돌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약간 전개 자체가 꼬일 뻔도 했는데 중속감으로 다시 한번 선두권에 가담을 했던 마필입니다. 직선에 들어와선 열감이 더 있던 주폭으로 입상을 차지해줬고 이제는 뭐 선두력을 입증했고 이제 선입으로의 가능성도 보여준 모습이었죠. 내선 자체에 스피드형 마필들이 강하지 않습니다.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의 주폭도 열감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연투에 대한 가능성을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하고 싶은 마필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12번마 포에버퀸이라는 마필은 선행 선입이 자유롭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좀 마체가 아직까지 좀 얇다는 것이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기현 의원은 어떤 말에 입상 기대치를 갖고 있나요? 네, 뭐 전개적으로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안쪽에 3번마 하이 유레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구주 출주 주기가 좀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 단기 휴양을 좀 갔다 오면서 자, 이번에 지금 출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경주 선두권에 나섰던 마필이었죠. 2번마 위즈 스피드와 3번마 킹라이트 두 마필을 선두권에 쫓아가는 걸음을 보였습니다. 자, 선행을 못 나섰던 경주 편성이었어요. 자, 이번 경주 발빠른 마필들 여러 마필들이 있지만은 게이트 조건 좋고요. 초반 스타트 능력은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3번마 하이 유라카는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1순을 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경주에서는 쫓아가는 걸음에서도 앞선에 나섰던 마필이었죠. 2번마 위즈 스피드라는 마필한테 진로가 막히면서 한 템포 걸음을 한번 잡았다가 다시 냈던 걸음이라면은 이번 경주에서는 지난 경주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마필 3번마 하이 유레카를 좀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이제 두 마필 다 인기마로 대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백돌 의원은 12번마 포에버퀸 그리고 이기현 의원은 3번마 하이 유레카의 입상 기대치를 높게 가졌습니다. 백돌 의원, 12번마 포에버퀸의 상대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자, 우선적으로는 3번마 하이 유레카가 전개적인 이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데뷔 전에도 좀 무리했던 전개 속에서 입상을 차지해줬고 직전 경주 때에서도 좀 전개적으로 좀 풀리지를 않았던 경주였었죠. 이번에는 내선 3번 게이트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마필들 어떤 마필들보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지닌 모습에서 선두권을 장악할 능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행력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 수 있는 마필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자, 내선에 있는 1번마 천년 강자라는 마필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마필이 5월 달의 경주 이후에 8월 23일 경주 때 오른다리 저름으로 출전 취소가 됐던 마필이에요. 이제 파행과 부종 때문에 주기를 길게 잡아가면서 10월 23일 때 이제 재검을 치르고 나오는 마필인데 긴 휴양이 약이 됐던 모습이지 체중까지 많이 불면서 마체에 힘이 굉장히 잘 붙었습니다. 재검 당시에도 기본 순발력이나 중속, 직선 탄력도 기존에 보았던 모습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훈련 패턴에서의 주폭이 있었던 모습 이번 경주라면 충분히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을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백돌 의원은 12번마 포에버퀸 상대 마필로 3번마 하이 유레카와 1번마 천년강자 공백은 있지만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쓴 것 같아요. 이기현 의원, 네. 9번마 하이 유레카 상대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뭐 선입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두 마필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또 직전 경주에 또 사연까지 좀 안고 있는 마필이 이제 먼저 12번마 포에버퀸이죠. 자, 지난 경주 출발하면서부터 동반 게이트에 있던 마필이었습니다. 5번마 초원의 바람이라는 마필과 추돌을 하면서 후미로 쳐졌습니다. 근데 맨 후미로 쳐지지 않고 이제 4선 전개, 쫓아가는 걸음을 보였습니다. 선두력이 있던 마필이었습니다만은 선입력으로서도 충분히 걸음 변화를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12번 포에버킨의 걸음 신장세를 한번 눈여겨보고 싶고요. 자, 지난 경주가 이제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이 이제 10번마 인번 챔프라는 마필. 자, 지난 경주 데뷔전 당시에 출발하면서부터 약간의 좀 착지불량을 일으키면서 후미로 쳐졌던 마필이었지만은 그 정도 걸음을 아쉬운 초반에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걸음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0번마 인번 챔프 이번이 실전 두 번째 경주 거리라면은 더 나을 걸음을 좀 보고 싶고요. 좀 이변권 마필로서 자, 이제 5번마 세라톱이라는 마필입니다. 실전 7번을 뛰면서 아직까지
아직까지 입상도 없고요. 자, 고차성 늦발, 초반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초반만 원활하게 좀 나아준다라면은 충분히 좀 이병권 마필로서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5번마 세라톱까지의 복병권 마필까지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이 하이 등급 편성이 좀 이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현 의원은 3번마 하이유력할 상대 마필을 3두의 마필을 소개했는데요. 12번마 포에버 퀸, 그리고 10번마 인본 챔프, 5번마 세라토까지 추천을 해줬습니다. 저는 딱 한 마필만 좀 걸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마필이 거론될 수 있는 경주 같아요. 어찌됐든 지난 경주에 선정했던 14번마 블랙베리란 마필도 나름대로 추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4번마 블랙베리까지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경주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조금은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볼 경주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이견 의원 지난주 적중력이 있는데요. 여기 나온 내용도 중요한데 아마 이루경마 때는 번개 파워의 진명깃발을 승부처로 공략해서 정말 엄청난 한 수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 주길 당부드리겠고요. 4경주 출마표 보시죠. 4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결정경주로 펼쳐지고요. 총 13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를 이기현 의원이 추천 경주 선정했는데 그래도 8번마 자진아리란 마필이 좀 나은 성적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하는데요. 어떠한 마필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의원. 네, 이제 토요일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를 제가 이제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좋은 성적이 나와서 함께 해주신 분들한테 좀 기쁨을 드렸다는데 좀 나름 좀 만족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 경주는요. 자, 8번마 자진아리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배당판이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그렇지만 8번마 자진아리라는 마필, 자, 우승이 없이 결정력이 없이 계속된 2차 착순권에만 머물고 있다는 마필입니다. 과연 전개상으로 풀어봤을 때 선두권에 나서는 마필 2번마 당대걸작, 8번마 자진아리, 5번마 과천킨이라는 마필, 선두권에 나서는 마필들의 동반 입상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 자, 지난 경주에서 중속과 종속으로 끝걸음을 보였던 마필이 13번마 파워 정상이라는 마필입니다. 저는 13번마 파워 정상이라는 마필의 걸음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외곽 게이트가 더 좋고요. 지난 경주보다 늘어난 경주 거리라면 충분히 이번 경주에 더 나은 성적을 보일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9번마 농번승리라는 마필. 자, 이 마필은 제가 이번 경주에서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배팅권에서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했던 걸음에서도 성적이 안 나왔던 마필 9번마 논번승리 제외를 하면서 8번마 자진아리, 5번마 과천킨이라는 마필, 자, 그리고 또 한 마필 가져간다면 11번마 시샤팍마. 자, 이 마필 중심으로 풀어가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심에서 자, 여러분 함께 공략하고 싶은 마필, 걸음 변화를 보는 마필 13번 파워 정상을 중심해서 이번 토요 4경주를 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좀 1300m 지금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 대부분 마필들이 거리에 대한 1200m를 지난 경주 잘 뛰고 이번에 1300m에 도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13번마 파워 정상, 추임력 있는 13번마 파워 정상에 눈길을 좀 돌린 것 같아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기현 의원 지난주에 좋은 결과를 냈었는데요. 이번 주도 좋은 결과 있기를 좀 당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토요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고요. 총 12주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그 신의 마필도 출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주 경험이 많지 않은 신의 마필들이 대거 포진한 경주입니다. 아직 능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마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기현 의원, 네. 이번 경주에서 그래도 가장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어떤 마필이 있을까요? 네, 4번마 로열 웨이버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데뷔전을 나서는 마필들 또한 발빠른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이 여러 마필들이 있는데 자, 4번마 로열 웨이버라는 마필 8월달 경주 11번 게이트였습니다. 게이트 조건이 상당히 불리함에도 앞선 선두권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던 마필. 자, 지난 경주, 자, 5번 게이트 경주 조건은 상당히 좋았지만은 자, 기승했던 자, 신영철 기수가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은 화이팅이 부족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봅니다. 자, 의도적으로 선두권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4번 게이트 지난 경주보다 부담 중량도 상당히 좋고요. 원래 초반 스타트 능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마 로열 헤이비의 선행을 먼저 기대를 하면서 자, 4번마 로열 헤이비를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열 헤이버. 지난번에 저는 또 반대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이 마필은 그 종반 지구력이 좀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따라가면서 종반 걸음을 좀 변화를 모색했는데 아직까지 큰 걸음을 내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4번마 로열 헤이버 이기현 의원이 말씀해줬고요. 백돌리 의원, 이번 경주에 입상 기대치 있는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사실상 지금 12마리 출전이지만 어떤 마필이 더 능력이 낮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잠재력이 누구보다 앞서 있느냐를 저는 좀 더 중점을 두고서 한번 경주를 풀어봤던 경주였는데요. 자, 데뷔를 치르고 있습니다만 그만 메가 임팩트라는 마필이 신인 마필치고는 주폭의 여유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초반에 선두권을 나서는 스피드감도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스피드를 보였던 이후에 직선 구간에서는 마필 자체의 모래 반응까지 체크해 주는데 모래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깔끔했던 것 같아요. 직선에서 채찍 반응에서의 여유감, 또 훈련 때는 외선 3등급의 듀스윈드급과 이제 병합을 해주는데 밀리지 않고 탄력감이 상당히 우수할 만큼 기본 주행 자세가 상당히 잘 잡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권의 마필들 그렇게 강한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데뷔전이라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전력이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9번마 메가 임팩트라는 마필이 오늘 이제 그 데뷔전을 준비하고 있는 마필인데 제가 잠깐만 여쭤봐도 될까요? 메가 임팩트라는 마필 새벽 주기 때 좀 힘이 찬 모습이 보여졌나요? 네, 우선 뒷스위드가 병합 조기를 하는데도 길게 끌어주는데도 주폭이나 여유도 충분히 있었던 모습으로 좋습니다. 보여졌습니다. 제가 조금 걱정했던 부분은 뭐냐면 메가 임팩트는 분명 띄워줄 마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이 마필은 아직 좀 힘이 좀 덜 차서 전반적으로 좀 공중공중 뛴다 그러죠. 아직 좀 발씀을 보면 능동적인 걸음 좋습니다. 주폭 자체는 좋습니다. 근데 약간은 들린다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주의 컨디션을 여쭤봤고요. 이기현이요. 네. 로열 헤이버의 상대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데뷔전 실전 적응에 만족했던 마필입니다. 안쪽에는 2번마 데일시나라는 마필. 자, 데뷔전을 1200에 출전을 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주행 심사 당시에는 자, 앞선에 보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의권 전개를 풀어 나갔는데 자, 데뷔전 당시에는 자, 철저하게 후미권에서 경주를 풀어갔다라고 봅니다. 실전 적응을 했다 아니면 실전 경험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자, 다시 한번 안쪽에 2번 게이트고요. 거리도 줄어들었다면 앞선에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2번마 데일시나를 먼저 소개시켜드리겠고요. 자, 10번마 올킬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이제 실전 6번 동안 아직 이제 입상은 없는 마필입니다. 자, 선두권도 나서는 걸음도 보여줄 수 있지만은 자, 8월달 경주에서는 자, 따라가는 전개로서도 걸음 변화를 보였습니다. 과연 어떤 전개를 펼칠 수 있을 것인가 이번에 뭐 작전 구사도 상당히 뭐 재미있을 것 같은데 10번마 올킬까지도 좀 가능성을 보면서 기습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죠. 경주 거리를 대폭적으로 줄인 마필. 자, 11번 톱3까지는 외곽 게이트지만 기습 선행까지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면서 소개시켜드리는 마필로서 5경주를 풀어가겠습니다. 네, 이견이요. 네. 짧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기습 선행이라고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로열 헤이버의 선행 기대치, 네. 그다음에 톱3의 선행 기대치 이런 네. 부분이 있어요. 네. 겹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말이 선두권을 장악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조건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4번마 로열 헤이비가 선행을 나간다라고 보고 있고 좀 나가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단거리 편성이기 때문에 순발력 있는 말에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백돌링이요. 9번마 메가 임팩트의 상대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직전 경주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죠. 데뷔전에서는 내선 게이트의 이점을 활용해서 우승까지 보여주면서 잠재력을 입증했던 마필이었는데 직전 늘어난 1200거리에서는 늘어났던 부중과 거리 또한 전개적인 요건에서 좀 제대로 풀어내지를 못하면서 좀 아쉬움을 많이 남겼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적인 거리는 1000m 내려왔고요. 선두권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까지 빠르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설 수 있는 마필이 한 두 정도 있는데 충분히 전개적 이점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좀 회복세를 기대하는 마필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역시 4번마 로열 헤이버라
헤이버라는 마필이 조제력 기수가 대폭 감량을 받은 점이 상당히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바깥쪽에서 선두권도 장악할 수 있을 만큼 스피드감을 많이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또한 이 마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입이 대한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전개적인 이점을 풀어나갈 수 있는 조건에서 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백돌리언은 9번마 메가 임팩트를 상대 마필로 7번마 크라운 미보스. 이 크라운 미보스라 마필은 저희들이 방송 때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주행 심사 때 보면 망사 가면을 눈 가면을 씌우고 주행 심사를 받았고 데뷔전 때는 이거를 좀 베끼고 시작하는데 에코 왕자가 끌었을 때 레이스에 보면 내선이지만 흙을 많이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경주는 부담 중에 늘었고 거리도 늘었지만 흙을 고스란히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망사 가면을 신청했는데 그 백돌위원이 크라운 미보스란 마필도 좀 상대방으로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4번마 로열 헤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만 드린다면 역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단거리 편성에서는 선행마를 관심을 가지십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주행심사 때 가장 발전 기대치를 보였던 말이 11번마 톱3란 마필입니다. 이 11번마 톱3란 마필은 데뷔전을 갔을 때 약간 이제 공백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 데뷔전 때 체중이 마이너스 35kg나 빠져서 나왔죠. 이게 컨디션 조절을 제대로 못했다고 평가됩니다. 최근 경주에서 지난 경주도 보면 발주가 가장 좋은 모습을 했던 말입니다. 저는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톱3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경주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능력이 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주로 하겠습니다. 제중계 상경주입니다. 한라마 1등급 1400m 경주로 치러주고요. 총 10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가 농업인의 날 기념 특별 경주로 치러지는 경주입니다. 1등급 마필 최상위권에 있는 전력들 간의 접전인데요. 역시 이제 제주경마는 이훈일 위원한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일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토요경마를 준비한 경주가 1등급이에요. 네네. 매번 싸워오는 마필들 같은데 정말 어떻게 보면 흥미진진하다 할까요? 상당히 좀 까다롭고 재밌는 경주 같은데 이번 경주 추천 마필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라마 1등급 강자들의 편성으로 농업인의 날 특별 경주로 치러지겠습니다. 강자 간의 인기 접전 경주로 예상이 되면서요. 또 최근 변화와 부담 중량의 변화에 주목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다가서야겠습니다. 출전말을 살펴보면 2번 신천 돌체 직전 대상 경주 이후 컨디션의 난조를 보이면서 상대들에 비해서 저조한 결과를 냈었는데요. 이번 경주 대비하면서는 강도 높은 훈련으로 예전 기량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거리가 늘수록 좋은 말로다가 전에 이 말에 대한 평가를 드렸었는데요. 이번 경주 거리가 대폭 줄어든 1400으로 내려왔지만 역시 컨디션의 변화를 보이면서 또 가벼운 경쾌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단거리지만 제 능력 발휘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또 상대로는 선행력을 바탕으로 강공이 예상되는 5번 견인불발 이 3번 와신 상단과 함께 동반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5번 견인불발이 선행력에서 앞서는 말이기 때문에 또 최근 상위권 전력을 유지하는 말로 이번 훈련 과정에서는 특별한 변화의 모습은 없었지만은 또 해당 거리에서 유리한 편성을 만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능력을 인정해봐야 되겠고요. 7번 새벽 햇살 역시 다소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번 경주 빠른 전개로 가다 보면 경주 때마다 끝걸음 부족으로 아쉬움을 남기는 말인데요. 역시 이번 속보 위주의 훈련으로 힘비축하는 모습이었고요. 마감 속보 훈련 시에는 그래도 스피드의 안정감을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줄어든 거리에 다소 이점을 가질 수 있는 말이 되겠고요. 끝으로 또 최근의 변화를 모색하는 말이죠.
9번 추정부로 예전 기량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이 말도 경주 때마다 외곽 전개로 또 손해를 보고 있고요. 전개에서 다소 좀 불안 요소가 있는데요. 이번 경주 데뷔하면서 역시 컨디션 살아나면서 습보 훈련에서의 변화의 폭이 큰 말이기 때문에 초반 자리 선점만 잘 한다면은 이번 경주에서 선택의 가치는 충분한 말로다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윤 의원님. 네네. 이번 경주가 1,400m입니다. 그래서 네네. 4번마 견인불반이 지난 경주에 좀 입상이 좀 실패했는데 이런 경주 거리라면 가장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2순위로 좀 내려놨습니다. 이 네네. 뭐 어떤 뭐 새벽주의 컨디션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견인불발은 뭐 전과 같은 모습이었고요. 하지만은 항상 강한 선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고요. 이 2번 신천 돌체가 이번 경주 데뷔하면서 이 9번 추종불어와 함께 가장 인상적인 훈련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신천 돌체가 워낙 새벽주의 컨디션이 좋았다라고 좀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훈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예. 이훈 의원님이 이제 그 표현한 것은 신천 돌체가 새벽주의 컨디션은 워낙 뭐 가장 좋았다 이런 표현을 했었고요. 5번마 견인불발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에서 정말 1,400m까지 거리 줄었어요. 이런 점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좀 표현을 쓰겠습니다. 백도윤 의원 지난주 많은 경주를 좀 접근했었는데요. 역시 이제 그 지난주에 그 신급전이지만 비욘드 드미트리드 좀 강하다 이런 인상을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승까지 거머졌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축하를 드리겠고요. 백도윤 의원이 준비한 경주는 6경주입니다. 6경주 출납해 보시죠. 6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고요. 총 14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가 그래도 까다롭지 않을까 이런 평가를 했어요. 어찌 보면 뭐 인기마들의 선전이 기대될 수도 있겠죠. 근데 승급전에 도전하는 마필들 그리고 현등급의 기복 마필들 이런 마필 간의 싸움인데 상당히 좀 재미난 경주 같아요. 과연 그 틈새를 노려볼 마필이 어떤 말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리요. 네, 6경주를 오늘의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신 있게 인사를 드리고 싶고 상승세에 대한 믿음이 강한 마필을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심으로 이번 경주 공략을 해보자. 4번마 시대의 여왕입니다. 능검 당시부터 기본기가 상당히 우수했던 마필이었고 데뷔전 당시에도 내선 게이트에서 초반에 강한 추진 없이도 선두권을 장악해내는 능력, 중속과 직선에서의 주폭 역시도 우수한 모습으로 우승으로 지금 경주에 승급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승급전 첫 도전이긴 합니다만 여타 스피드로 압박할 수 있는 마필들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현종 기수의 연속 기승, 감량의 이점, 또 훈련시 살아있었던 주폭, 모든 전개 조건에서 앞서 있었던 이번 경주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4번마 시대의 여왕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후차권에서의 압축은 상당히 좀 더 쉽게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자, 8번마 불꽃 왕자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외곽 11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전개 여건 자체를 좀 바르게 챙겨가지는 못했었죠. 하지만 불리했던 외선 전개에서도 직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보여줬었고 자, 이번 경주 문세현 기수의 안정이라면 충분히 성장세에 대한 기대치는 가져갈 수 있다고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안쪽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1번마 맥켄지 거리란 마필은 당일 상태까지는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필이 5월 24일 경주 이후에 부종 때문에 주기가 길어진 모습으로 9월 달에 경주에 출전을 했었는데 직전 경주에서도 초반에 발주가 상당히 좋지를 못했어요. 후미권까지, 최후미권까지 밀린 모습에서도 직선 탄력만으로 선두권까지 가담하는 모습을 봤을 때도 자, 이번에는 초반에 추진이 좋은 기수죠. 서순 기수를 안전을 교체했습니다. 초반에 너무 밀리지 않는 전개라면 충분히 이변은 도전할 수 있는 모습으로 판단이 되고요. 바깥쪽에 있는 11번 행복한 동해라는 마필이 역시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역시 직전 경주 초반에 약간 늦바라는 모습에서도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했던 모습에서도 흐름 자체에서도 막판까지 여유 있는 주포로 우승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충분히 선두권 가담이 무너졌을 때 한 발에 써줄 수 있는 전력을 표현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자신 있게 선두력으로 준비해준 4번 시대의 여왕 이번 경주 충분히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후차권의 모습에서 또 당일 상태까지 꼼꼼한 모습으로 반드시 적중과 환수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도 그 여러분들이 그 유저분들께서 볼 때 이렇게 추천 경주를 오픈한다 이런 표현을 보면 아마도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백돌 위원이 사번마 시대의 여왕이란 마필이 승급전도 문제없다 이런 표현을 좀 썼고요. 8번마 불꽃왕자 역시 문세영 기수, 적인 기수가 기승해서 두 마필의 선전을 기대한다. 그리고 복병마는 1번마 맥켄지걸, 여기에 11번마 행복한 동행이란 마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 주에 토익경마에서 결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경주입니다. 국내산 오픈 경주 1,400m 경주로 펼쳐지고요. 우리 축산물 사랑 경주 특별 경주로 치러집니다. 대부분 경주가 그 스폰서 경주로 이렇게 펼쳐지면 그 등급에서 치러집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국산 오픈 경주 레이팅 점수가 이제 80점까지 뜁니다. 그러다 보면 국산 3등급까지 이제 끝자리에 있는 마필까지 뛰는데 어찌 보면 국산 3등급 최강의 전력들 간의 대결입니다. 또한 우승 상금이 1등급 상금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여느 대상 경주 못지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좀 평가합니다.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될 건데요. 먼저 백돌 위원한테 여쭤볼까요? 그래도 이번 경주에서 가장 선전이 기대되는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저는 좀 더 이번 경주를 과감하게 공략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12마리 출주 중에서 사실상 객관적인 능력에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는 전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난타전이 벌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에는 전개적인 요건 자체에서도 그리고 누가 가장 편안하게 전개를 풀어나가는 요건 자체에서도 경주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7번마 야호스캣이란 마필 자체는 과거에는 약간 끌리는 모습도 좀 기대는 모습도 있어서 성장세가 좀 더딘 모습도 있었었는데 4월 18일 이후 4개월간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던 경주부터는 이제는 끌렸던 모습이나 기대는 모습도 사라지면서 마필의 성적에서 상당히 우수해진 모습입니다. 이번 경주 상대 자체가 강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중위권에서 자리만 잘 잡아준다면 힘적인 모습의 상승세에 충분히 이번 경주 이어나갈 전력으로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마도 그 백돌 위원이 이런 부분 같았어요. 이 경주에 나오는 마필들이 대부분 이제 국산 3등급 마필들인데 실버마 야오스카이캣이 이번 경주가 이제 그 4등급 마필로 유일하게 출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버마 야오스카이캣을 좀 강하게 좀 어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기현 의원, 네. 이번 경주에서 그래도 입상 기대치가 높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10번마 더블 드래곤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선두권에 나서는 마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진감이 상당히 좀 치열하게 좀 일어날 수 있는데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은 선행을 나서야 걸음이 더 잘 뛸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가 녹록치가 않다라고 봤을 때, 자, 10번마 더블 드래곤이라는 마필, 자, 소반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지만, 자, 선입으로도 걸음이 검증이 됐던 마필입니다. 자, 부담 중량은 지난 경주보다 좀 많이 올라갔지만 이미 57이라는 자, 부담 중량도 경험을 했었고요. 56에서도 우승을 했던 전력이 있던 마필이기 때문에 앞에 가소되고 따라가는 전개, 선입으로도 걸음이 검증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10번마 더블 드래곤이라는 마필의 선전을 먼저 기대를 하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가 국산 오픈 경주로 펼쳐지고요. 그리고 대부분 경주가 그 레이팅 체계로 바뀌면서 그 핸디캡 경주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6등급 마필들은 거의 100%가 그 별정 경주로 펼쳐지죠. 근데 대상 경주들을 보면 거의 그 오픈 경주로 치러집니다. 별정 경주나 이제 마령 경주로 치러지는데 이번 경주가 역시 이제 마령 경주로 치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경주는 3세마 순말들은 56, 그리고 4세 이상 마필들은 57. 여기 이제 앞말들은 마이너스 2kg 감량점이 있습니다. 부중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3세 마필들이 안 짊어져 봤던 이런 부분이 이제 염려가 좀 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겠고요. 자, 먼저 백돌 위원이 이제 7번마 야오스카이켓의 선전을 기대했는데 여기에 상대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좀 보여줄 걸음이 더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은 마필이 바로 8번 동천의 아침이라는 마필인 것 같습니다. 이 마필은 선출이 굉장히 자유로운 마필이고 직전 경주에서도 어느 상승세가 좀 기대가 됐던 전력이었는데 워낙에 좀 부중 자체가 무거웠던 것 같아요. 늘어난 1800m. 초반에 선두권을 나섰던 마필과 그 2선 따라갔는데 바깥쪽에서 압박을 심하게 받다 보니까 직선
직선에서 조금 페이스 안배가 좀 안 됐던 모습이었죠. 하지만 동거리 1400이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자, 내선에 있는 3번마 에이스 더블이란 마필이 좀 다리가 좋지를 못해서 좀 기복이 있었던 성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이제 다리가 많이 좋아졌는지 선두력과 중속 자체가 많이 살아났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 마필은 선행을 나섰을 때도 잘 띄워주지만 선두권에 나서는 마필들을 꽉 붙잡고 2선에서 전개 가단 능력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3번 게이트의 이점이라면 충분히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백돌위원은 7번마 야오스카이켓의 상대 마필로 8번마 동춘의 아침, 3번마 에이스 더블을 말씀해 줬고요. 이기현이요. 네. 상대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기본 능력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마필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12번마 호세킹이라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발주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는 마필이죠. 자, 선두권에 나섰을 때 더 많이 띄워줄 수 있는 마필. 그렇지만은 따라가는 전개, 그래서 추임력이 나와주는 마필. 뭐 능력상으로는 앞서 있는데 문제가 이제 발주에 대한 문제지만은 자, 이번 경주, 자, 무난한 발주만 나와준다라면은 자, 호세킹의 선전을 좀 기대할 수 있겠고요. 자, 앞선에 나서는 마필들, 선두권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그렇다면은 자, 게이트 조건이 좋은 마필이죠. 안쪽에 있는 2번마 태양왕이라는 마필. 자, 지난 경주 자, 1700에서 좀 아쉬운 걸음을 보였지만은 자, 이번 경주 게이트 조건의 유리함, 상대 마필보다 조금이라도 조건이 좋다라면 선두권 공략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2번마 태양왕까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0번마 더블 드래곤의 상대마 12번마 호세킹, 2번마 태양왕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백돌위원 짧게 부탁 좀 드릴게요. 12번마 호세킹의 지금 그 마번 선정이 없습니다. 마필 선정이 없습니다. 게이트의 조건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마필은 워낙에 그 이전이었던 9월 20일 경주에서도 너무 외측 사행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 재검 때 모습은 걸음 자체는 이상이 없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빠른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외곽 게이트 무조건적으로 믿음을 갖기보다는 좀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8월 29일 날 특별 경주만 1등급 마필들 최상위권의 빠른 레이스에서도 이 마필이 인기를 끌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 레이스가 아주 빠르지 않을 것 같은데 역시 이제 그 이기현 의원이 말씀한 그 발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엄청난 득발을 하고 왔는데 9번마 호세킹이 나름대로 선전했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마필을 더 말씀드린다면 9번마 주얼리 파티라는 마필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주얼리 파티는 흙을 맞으면 좀 덜 뛴다라고 평가했던 말이고 1700m 거리가 늘어난 경주에서 좀 다소 아쉬움을 줬지만 직전 경주는 좀 빠른 레이스에서 무리한 레이스를 펼치고도 그래도 선전을 했던 말 아닌가 보입니다.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마필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9번마 주얼리 파티도 꼭 관심을 가져주실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토요 8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경주로 치러지고요. 총 11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8경주는 제가 추천 경주로 선정한 경주인데요. 제가 항상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틈새를 노려볼 마필, 걸음의 변화를 주고 있는 마필, 이런 마필에 관심 갖자라는 말씀을 누차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가 외곽 게이트에 포진한 마필 11번마 컬러지데이라는 마필이 최근 연속적으로 입상에 성공하고 있는 마필인데 뭐 직전보다 이제 부담 지형이 늘었다 하지만 상대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번마 컬러지데이도 다시 한번 선전이 좀 기대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8번마 러블리 케일이라는 마필이 적인 기수죠. 문세영 기수가 기승해서 역시 인기마로 대두할 수 있는데 저는 이 틈새를 노려볼 마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지난 경주 함께 해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2번마 샤이닝 트라이너 마필을 여러분들한테 좀 강력하게 어필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인기를 모을 것 같습니다. 걸음의 변화가 주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 샤이닝 트라이너 마필은 주행심사 때는 뭐 추입으로 싸웠던 말입니다. 근데 데뷔 전엔 선입으로 입상에 바로 성공을 했던 말이죠. 이후 경주부터 입상이 좀 실패하고 있는 마필인데 강점이라면 선입력이 있고 단점이라면 주력의 단점이 있었는데요. 거세 이후 계속해서 매번 따라가면서 중반 걸음의 변화를 모색해 왔던 말이고요. 나름대로 성과 있는 모습을 보였던 말이 2번마 샤이닝 트라이라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가장 입상 기대치를 높게 갖고 있는 마필이 2번마 샤이닝 트라이인 만큼 저는 2번마 샤이닝 트라이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구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요. 총 13두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마들 간의 난타전 이런 표현 쓸까요? 접전, 난타전 이런 좀 조금 열어두고 싶은데요. 먼저 이견 위원한테 여쭤볼까요? 네. 이번 이번 경주에서 가장 입상 기대치 높은 맛 어떤 마필이 있습니까? 네, 4번 마 쏜살 가치를 좀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필이 430kg대, 자, 마체가 크지 않습니다. 자, 부담 중량 때문에 좀 아쉬웠다. 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자, 이 마필은 모래에 대한 상당히 좀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9월달 경주였습니다. 자, 비와 바람이 이끄는 선행형에서 따라가는 전개에서 모래를 맞고 자, 마필이 좀 후미로 쳐지면서 자, 외선에서 자, 선입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자, 모래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자, 문제는 지난 경주였습니다. 자, 10번 게이트였어요. 경주 전개를 너무나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었죠. 모래를 안 맞고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전 경주와는 다르게 초반에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지만 초반부터 약간은 좀 느슨한 경주 운영을 풀어가지 않았었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모래에 대해서 너무 좀 편안하게 좀 대처하지 않았나라고 보는데,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출전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4번 게이트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좀 앞선에 좀 빨리 붙여주기를 기대하는 마필로서 4번마 쏜살 가치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걱정이 되는 말이에요. 안에 내선에 갇혀 있으면 정말 그 고갯짓을 많이 하는 마필인데 4번마 쏜살 가치를 가장 선전이 기대된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백동희 의원은 어떤 말이 선전이 기대되나요? 네, 저 역시도 4번 쏜살 가치의 좀 선전을 기대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이 마필 자체는 좀 모래 반응에 좀 민감한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선두권에서 최대한 편안하게 전개를 해줘야 되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 자체에서는 늘어난 부중과 늘어난 거리에 대해서 좀 걱정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보고 싶습니다. 마체가 좀 얇은 마필이다 보니까 직전 무리했던 1400에서 운영을 해서 만약에 입상을 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입상을 하더라도 올라가서도 좀 힘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좀 거리 적응에 좀 주안점을 뒀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외곽 10번 게이트였는데 한번 동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게이트에 있다는 가장 빨랐습니다. 가장 빨랐기 때문에 충분히 선두권 가담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붙이지 않고 중후미권에서 걸음을 좀 참았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발주 연습까지 끊어주는데 발주 연습 시의 모습 자체가 스피드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4번 게이트의 2점, 이번에는 좀 더 빠른 선두권의 공략에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봐요. 선두권 장악도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건가요? 장악까지는 힘들 걸로 판단이 되고요. 모래를 맞지 않는 자리만 선점을 해준다면 충분히 직전 이상 성적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쏜살 가치는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두 분 의원이 가장 선전이 기대되는 마필로 선정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그 내선에 있는 이런 말들은 내선에 갇혀 있으면 정말 그 말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 이견 의원이 말씀을 잘 주셨던 것 같습니다. 비오 바람이 끌었던 레이스는 거의 일자리 레이스였죠. 내선에 갇혀 있다가 코너 돌면서 딱 그 코너에서 외곽으로 나온 것이 가장 주의됐고요. 비오 바람이 결과적으로 오버페이스를 하고 무너졌던 경주입니다. 이런 점이라 그러면 과연 이제 그 쏜살 가치가 내선에서 얼마나 탈까? 이번 경주가 순발력이 엇비싼 마필들이 여러 주가 있습니다. 쏜살 가치가 앞선에서 좀 수월하게 자리를 잡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자리를 못 잡았을 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좀 조심스럽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기현 의원, 네. 쏜살 가치의 상대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12번마 명성제국입니다. 저희 마필은 선두력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지난 경주는 따라가는 선입 전개로도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게이트가 12번 게이트로 좀 외곽으로 밀려 있다라는 게 자, 이번 경주에서는 따라가는 전개를 펼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또 기습 선행을 나선다라면 또 더 나갈 걸음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 12번 명성 제국의 걸음 안정적인 모습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겠고요. 자, 안쪽에는 1번마 슈퍼브로드라는 마필입니다. 자, 지난 경주가 이제 휴양을 갔다 오고 상당히 공백이 있었던 마필이었죠. 자, 출발하면서부터도 착지 불량을 일으키면서 맨 후미로 쳐졌습니다만은 직선주로에서는 상당한 추임력을 발휘했던 마필. 자, 이번에 안쪽에 자 1번 게이트입니다. 물론 안쪽에서 갇힐 수도 있지만은 경주 전개 초반이 느린 마필이기 때문에 좀 충분하게 외선으로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1번마 슈퍼 브로드의 선정까지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견 의원은 4번마 쏜살 가치의 상대 마필로 12번마 명성제국, 1번마 슈퍼브로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돌리 의원,
역시 손살같이 상대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저 역시도 일본마 슈퍼브로드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전 공백기가 좀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걸음 자체, 초반에 불리했던 전개를 극복하는 걸음은 상당히 위력감이 강했었죠. 이 마필은 직전 경주는 전개가 꼬여서 그렇게 탔지만 과거에는 선두권 장악도 했을 만큼 스피드감이 있었던 마필이었습니다. 1번 게이트의 이점, 갇히지 않고 선두력, 직전 이상의 선전은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3번마 과천대왕이란 마필이 직전 4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당시 이금주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우승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기존의 모습과는 완전히 마필 자체가 많이 변화가 온 것 같아요. 이번에 3번 게이트 다시 한번 이금주 기수가 기승을 해주고 있는데 역시 선두권을 가담할 수 있는 능력과 준비에서의 모습 자체도 크게 변화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그 가천대왕이라는 마필은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그 원래 발주 능력이 아마 이 경주에 출전할 마필 중 가장 빠를 겁니다. 근데 항상 예시야에서 보면 좀 늘어져 있는 모습이었었거든요. 근데 지난번 휴양을 갔다 온 말인데 저는 저렇게 말이 변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천대왕이 지난 경주 공백전에 불리한 전개를 펼쳤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뭐 주루가 좋지 않은 상황에 어찌 보면 가볍다라고 평가했는데 그런 경주에서 선전했거든요. 근데 가천대왕은 선두권을 장악한다면 1300m까지는 끈끈하게 버틸 수 있다. 이 점 백돌 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가 4번마 손살같이 여기 12번마 명성제구 그리고 1번마 슈퍼브로드 이런 마필에 3대 마필에 이제 좀 선전을 기대하고 두 분 위원이 말씀해 주신 마필 중에서 3번마 가천대왕이 다시 한번 복병권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토요 11경주입니다. 탑 2등급 17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고요. 총 12두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마들 중에서 좀 옥석을 가려야 될 경주 아닌가라고 좀 평가하고 싶은데요. 먼저 백돌 위원한테 여쭤볼까요? 그래도 입상 기대치 어떤 말이 좋습니까? 네, 이제는 변화가 완연해진 마필입니다. 바로 8번마 코스모스 킹이죠. 직전 경주에서도 좀 변화가 기대된다라고 저희 코너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과거에는 뭐 2세마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뭐 앞으로 이제 국내의 시장을 이제 국내 마필 중에서도 대표할 수 있는 마필로 이제 상장할 것이라고 많은 표현을 했던 마필이었었는데 천지굴건염 때문에 한때 고생을 많이 했었던 마필이었죠. 세 번의 경주를 통해서 직전 경주 완벽하게 걸음 변화를 보여줬고요. 이제는 마필 자체의 주폭도 살아나는 모습인데 이번에는 발주 연수까지 해주는데 스피드감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자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직전의 회복세라면 이번 경주도 상승세는 기대가 된다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갈까요? 코스모스 킹의 상대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역시 7번마 야오 선샤인이 가장 근접할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직전 대통령 배에서 졸전을 하고 말았습니다만 상대가 워낙 강했었던 모습이었고 이번 경주라면 일반 경주로는 이번 경주라면 객관적인 능력에서 야오 선샤인의 회복세는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백돌 위원은 역시 그 코스모스 킹하고 7번마 야오 선샤인 두 마필을 말씀해 줬고요. 이기현이요. 네. 입상 기대치 있는 마필과 상대 마필 같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7번마 야오 선생과 8번마 코스모스 킹의 걸음 신장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두 마필의 좀 근사한 우위를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틈새를 좀 노리고 싶은 마필이 이제 3번마 슈거 빅토리라는 마필. 선두권에 나설 수 있지만 이번 경주에서 경주 전개가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는 마필. 출전 주기는 좀 맞지 않지만 3번마 슈거 빅토리라는 마필은 그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서 3대 마필을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야오 선샤인 그리고 슈거 빅토리 코스모스 킹을 이기현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두 분이한테 짧게 여쭤볼까요? 먼저 백돌 위원. 4번마 올레이지너가 이제 거세하고 두 번째 맞이했어요. 근데 슈거 빅토리가 빠릅니까? 4번마 올레이지너가 빠릅니까? 객관적인 스피드에서는 오레지 위너가 더 압도적이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네요. 올레이지너 선두권을 장악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저도 이제 세 번째로 선정을 했는데 기대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거세하는 모습에서 서서히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과거 늘어난 장거리에서의 선전도 있었기 때문에 선두권 장악이라면 변화는 기대됩니다. 그렇죠. 이말 그 올레이지너는 결승선에서 내치기로 좀 심하게 기대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재검 때도 그런 모습이 좀 사라졌고요. 지난 1000m에서는 뭐 그런 모습을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이기현 의원. 네. 슈거 빅토리가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나요? 올레이지너 선두권을 장악하나요? 자, 이번 경주는 4번 올레이즈 위너가 먼저 나가고 3번마 슈거 빅토리는 2선에 붙겠죠. 그런 전개를 보고 있습니다. 슈거 빅토리가 따라가도
경쟁력이 있다. 자, 이번 경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인기를 좀 모을 수 있는 마필들이 이제 불안감이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서 3번마 슈거 빅토리를 한번 추천을 드린 겁니다. 예, 좋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이번 경주는 7번마 야오션샤인이라는 마필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대통령배 대상 경주에서 좀 워낙 그 3세마들이 강했다라고 평가해요. 그리고 그 경주를 치르고 일반 경주로 돌아왔고요. 코스모스 킹이 이제 좀 조심스럽다 이런 표현한 거는 이견 의원이 좀 조심스럽다 이런 표현했던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코스모스 킹이 천지굴 개념을 알았단 말이죠. 좋지 않은 질병이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우려 속에서 틈새를 도전해 볼 수 있는 마필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7번마 야오션샤이나 8번마 코스모스킹 두 마필의 좀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요경마는 여기까지 풀어드렸고요. 좀 더 여러분들한테 화면으로 저희들이 선택된 마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풀어드린 경주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리빙TV 홈페이지에서는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될 것 같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토요경마도 그 특별 경주가 있습니다. 3등급 경주인데 정말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있고요. 1위 경마에서는 또 대상 경주가 있기 때문에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펼쳐질 겁니다. 정말 그 겨울 끝자락이라 겨울을 시작하는 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제 가을의 끝자락이라 할까요? 정말 경마장을 오신다 아니면 즐거움이 만끽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즐거운 하루가 되시고요. 저희는 1위 경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